네, 이제 오늘은 최고의 증권 전문가 세 분을 모시는데요. 금요일마다 뵙는 분입니다. 박병주 매니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사석에서 만나면 저한테 그렇게 결혼하라고 계속 그러시잖아요. 네. 결혼하면 이렇게 수익률 측면, 투자 측면에서 좀 좋습니까? 제가 예. 결혼을 한 뒤로 우리 고객들한테 수익을 더 많이 내준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면 예. 일단 안정되니까. 안정되니까. 옆에 이 토끼 같은 부인이 있잖아요. 토끼 같은 분위기. 토끼 같은 마누라가 있고 예. 또 애가 태어나면 또. 여우 같은 마누라, 토끼 같은 자식 아닙니까? 아, 그랬나요? 예. 사모님이 되게 토끼같이 귀엽게 생기셨나 보네요. 예, 예, 네. 예. 그래서 예. 오히려 결혼을 하면은 또 이렇게 수익도 좋고 또 그래서 우리 앵커님이 또 보시다시피 미남 아닌가요? 과찬이십니다. 예, 예. 그래서 예. 좋은 여성분 있으면 우리 친구들께서 많이 또 옆에 좋게 해주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저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오는 기회를 막진 않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번 주에 증시 보면서 네. 박병주 매니저님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네. 그게 저희가 한 2, 3주 전인가요? 박병주 매니저가. 그렇죠.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사상 최고치, 네. 코스피 찍을 것 같다. 이렇게 누누이 말했잖아요. 네네네. 그때 사실 저만 귀담아 듣고 네. 다른 분들은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았을 겁니다. 네네네. 근데 저도 이제 들으면서 네. 이번에 코스피 오르는 거 보면서 박병주 매니저님 생각이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네네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거를 이제 제가 앵커님하고 예. 방송하기 전에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그 시장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다.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 너튜브 친구들한테도 그런 부분 내가 그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또 드린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지를 했던 그 부분들이 여기서 저점에서 여기서 이제 그때 포화형 양봉도 우리가 말씀했을 겁니다. 포화형 양봉도 바로 저점을 만들고 바로 갭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느껴지는 에너지 그리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바치는 부분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그 달러 캐리 트레이드라는 용어를 한번 썼을 것으로 저는 기억하는데 달러 캐리 트레이드? 그렇죠. 달러 캐리 트레이드 용어를 썼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 달러화가 앞으로 4년 정도 저는 계속 가치가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세계 기축통화로 매매를 하고 있는 큰 거대한 집단들 거기는 결국은 달러화 자산을 팔 수밖에 없어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원화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글로벌 자금은 달러화를 팔아서 원화로 사서 그거를 우리나라 삼성전자로 집중적으로 매입을 했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뚫었는데 즉 달러를 팔아서 원화를 다시 사서 우리나라 주식을 이렇게 차익을 남기는 거 이거를 달러 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데 예. 그러한 자금들이 저는 앞으로 계속 집중적으로 올 것으로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환율 시장에서 달러화는 4년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원화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가격에서 900원까지 빠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된다면 이제 우리는 그야말로 우리나라 시장이 황금의 시장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세게 말해가지고 예. 35년 만에 인생 역전이다. 어. 그리고 우리 코스피를 6천 정도. 예. 지금 6천 정도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6천이요? 네, 6천 언제까지? 한 3년 안에 그 정도 올 것 같아요. 와, 3년 코스피 안에. 6천은 정말 네. 꿈의 숫자 아닙니까? 몇 년 전만 해도 뭐 박스백 이게 됐으니까. 환율 시장이 35년 만에 큰 변화 같거든요. 예. 그래서 그 연관 지은다면 앞으로 한 6천 정도는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6천 말씀하시면 네. 다른 분들 다 흘려듣습니다. 하지만 네. 저는 기억합니다. 네. 제가 6천 가면 네. 그때 꼭 오늘 이날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알겠습니다. 박병주 매니저와는 주식은 내 친구라는 코너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기법들을 통해서 주식과 친구 될 수 있는 방법을 상세하게 그리고 간략하게 또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주식과 친구 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네. 지난주에 얘기했던 게 네. 어떤 종목이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이 다날이라는 종목이었는데요. 다날. 다날을 간단히 제가 리뷰를 한다면 예. 저는 항상 종목을 볼 때에 먼저 월봉에서 이격도가 큰가 안 큰가 먼저 그거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월봉에서는 지금 아주 이격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봉에서도 보시면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여기서 거대한 그 매집봉을 하나 만들고 나서
그다음에 눌러주고 이번 주 살짝 올라가다가 눌러줬지만 다시 한번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요건 일봉인데 일봉을 가만히 보시면은 그 빨강색 선을 항상 기억해 주세요. 그게 61선 수급선이거든요. 그 매도하고 매수의 싸움의 공방인데 여기는 61선이 위로 올라갔다는 것은 매수가 이겼다. 거기를 60선이 받치고 있고 그리고 생명선은 21선인데 이렇게 생명선이 N자로 받치는 그림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모멘텀으로 본다면 저는 여기서도 계속 그 매수 마인드로 가지면 좋겠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날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봤고요. 자, 네. 오늘 본격적으로 주식은 내 친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52% 수익 낸 네네. 종목이 있어요. 네. 인탑스라는 종목 있죠. 이것도 몇 주 전에 설명해 우리가 주신 거죠? 8월 28일 주간했어요. 한 2달 됐네요. 그렇죠. 그 상승 다이버전스 어려운 이론을 가지고. 예. 네. 그래서 그 종목을 가지고 했는데 오늘은 제가 그거를 먼저 한번 설명해 드리고 그다음에 할머니가 알아먹는다. 한번 리뷰 한번 하겠습니다. 예, 저희 할머니도 뭐 보고 있으니까요. 리액션을 한번 하고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인탑스를 그때 당시에 설명했던 것을 그대로 한번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한번 월봉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부터. 월봉. 월봉을 저 보시면은 여기서 중요한 이제 그 저기 글자가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12년 박스권을 돌파. 우리가 12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하거든요. 그러면 주식에서 여기 지금 그 요 자리 제가 동글뱅이 쳤던 그 부분에서 12년 박스권을 이제 올해 그 2019년에 돌파를 했죠. 앞에 있는 12년 돌파하고 즉 강산도 변한다는 그다음 커다란 변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돌파하면 주식은 보통 이게 눌러줄 때 이걸 눌림목이라 하는 건데 돌파하는 고점에서는 절대 매수가 아니라고 제가 계속 강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주린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나서 이제 밑으로 계속 눌러줄 때 거기는 이제 떨어지는 칼날이니까 매수 안 하고 그 저점에서 올라올 때 이제 거기에 그 이평선을 보면 이 이제 월봉 이건 월봉이거든요. 월봉에서 20개월 이평선, 20개월. 그거는 이제 20개월 이평선이 이제 파란색 선이고 그리고 빨강색이 60개월 그리고 이제 녹색이 120개월. 그러면 이동평균선 숫자가 적은 것이 위로 올라가니까 정배열이 되거든요. 즉 주가가 눌러주는데도 이렇게 정배열을 주고 있다. 그거는 거기가 그 이제 조종 파동의 2파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파동에서 가장 큰 상승 파동은 3파거든요. 3파. 예.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린이 주식 경력이 요새 1년 미만 분들이 아주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주린이 입장에서는 머리가 좀 찔끔찔끔 아프지만은 요거는 또 그 우리 그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거든요.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메모를 하시면서 들어보시는데 예.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었을 때, 즉 이동평균 장기 이동평선이 정배를 주고 줬는데 깊게 빠졌을 때 거기가 매수 찬스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포착한 시점이 그 8월 말경에 예. 15,300원대 일단 거기서 포착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 강산도 변한다는 12년 거기 그 자리를 뚫고 그다음에 눌림목을 주고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 올라오는 자리가 이제 3파동이었었고 그 올라오는 길목 찍기가 이제 8월 달 15,300원이었다 그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약간 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주봉에서 조금 어려운 건데 즉 이게 이제 어려운 여건에서도 52%가 수익이 났어요. 지금 보시는 건 주봉이죠. 주봉이죠. 예. 주봉인데 제가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우리 그 주린 여러분들한테 요 그래프로 분석하는 것을 기술적 분석이라 그래요. 기술적 분석. 요거는 주식한 것의 고유 명사입니다. 요거는 메모하셔가지고 암기하셔야 돼요. 예. 기술적 분석이라 하는 건데 즉 그래프로 분석하는 걸 기술적 분석이라 하는데 왜 이걸 분석하느냐? 앞으로 벌어질 일을 남들보다 먼저 알려고. 그러니까 주식은 남들보다 먼저 조금 싸게 사면 돈을 버는 거 원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건데 그러면 거기 밑에 제가 동글뱅이 1번이라고 2번 써놨잖아요. 예. 이게 무슨 뜻이냐? 가격이 1번에서 2번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 아래 지표가 있어요. 그게 이제 스토캐스틱. 즉 스토캐스틱. 스토캐스틱이 무슨 뜻이냐면 그 매수 강도, 매도 강도거든요. 그러면 거기 한번 그림 보시면서 잘 봐보세요.
주가가 1번에 2번 밑으로 빠지고 있잖아요. 예. 근데 매수 강도는 매도 강도는 약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은 떨어지는데 매도 강도가 더 높아져야 되는데. 음. 그렇죠. 근데 오히려 1번에서 2번으로 매도 강도는 약해지고 오히려 올라가잖아요. 예. 요게 바로 누군가는 그 앞으로 이 회사가 좋은 일이 벌어질 것을 미리 아는 사람이 있겠죠. 누굴까요? 그 사람들은 발품을 팔아서 그 회사를 방문하는 사람들, 혹은 회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뭐 대주주나 그런 사람이 있겠죠. 왜냐하면 대주주도 자기 자사주를 살 수 있으니까 그러겠죠. 그러니까 내부 사정 아는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들이 매집하는 것이 이렇게 그래프에 드러난다는 거죠. 이것을 좀 어려운 용어로 상승 다이버전스 패턴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 할머니가 지금 못 이해하셨을 수도 있으니까 예, 예. 다시 한번 설명을 제가 해볼게요. 예. 제가 주린이 입장이니까. 그렇죠. 제대로 알아들었나? 네. 요거는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는 지금 떨어지는데 차트를 보니까 밑에 스토캐스틱이란 데이터를 켜보니 요거는 매집. 그러니까 그런 매수에 대한 강도는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반대로.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예. 이게는 그 상대 강도니까 예. 그러면 강도도 같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강도는 오히려 상승하고 약해지더라. 있다고. 올라가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조금 설명이 됐나요?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반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 신호가 나오면 요게 좀 심상치 않다. 그렇죠. 여러 개 나왔다는 것은 회사 내부 정보를 잘 아는 뭐 대주주도 할 수 있고 자사주 사니까 예. 그런 사람들은 회사를 잘 아니까 매집했다는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만 눈여겨보고 있다가 움직임이 위로 갔을 때 포착하면 된다. 예. 이런 말이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저희가 이 주식을 샀을 때는 언제 샀냐면 매집봉이라고 써진 자리 있죠. 예. 그 매집봉이라는 것은 거래량이 터지는데, 자, 거래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막 사고 팔고 하는 흔적이 많잖아요. 매도가 많으면 매수가 당연히 많겠죠. 그러면 그 거래량이라는 것은 내가 그 주식이 좋다고 생각하고 매수하는 힘이 막 세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들어오지 않고 그 회사가 좋아질 것을 아는 누군가는 예. 즉 정보력이 뛰어난 사람이나 그 회사의 내부자 이런 사람들 있겠지요. 예. 그런 사람들은 그걸 알고 강하게 들어오면서 오히려 매도 물량을 받았죠. 그 대량 거래는 또 평소 거래량의 한 1000% 이상이 들어와야 되는데 예. 여기서 들어왔더군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주린이들이 알기 편하게끔 제가 명칭을 지어놨어요. 그거를 매집봉, 즉 매집봉. 요술 방안이 요술 봉오리 매집봉이다. 예.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 매집봉이 들어오고 나서 옆으로 이게 주봉이니까 4주 정도 옆으로 기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한 달이거든요, 한 달. 한 달 하면서 거기서 에너지를 응축을 했죠. 그래서 저희가 그 마지막 8월 달 마지막 주간에 예. 8월 28일 날 이 주식을 그때 15,300원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올랐죠. 그리고 나서 옆에 보면은 2달 동안 옆으로 기었죠. 예. 그때 왜 기었냐면 우리 전체 시황이 9월 달, 10월 달에 빠진 자리예요. 그런데도 이 종목은 전체적으로 그때 코스닥이 안 좋았어요. 우리 그 대부분의 종목들은 고점에서 30% 정도 빠졌어요. 근데 이 종목은 별로 안 빠졌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 밑에 제일 하단에 있는 그 다이버전스의 형태가 있었고, 그 형태하고 그리고 매집봉이 있었던 것이지요. 예. 즉 매수하는 힘이 있었으니까 남들이 많이 빠질 때 덜 빠지고 나서 11월 달에 우리 코스피가 이제 사상 최고치를 뚫을 때 이 종목은 날아갔던 거죠. 예. 이게 결국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공부하는 이유를 아실 필요가 있어요. 즉 남들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생길 것이고, 그리고 주식을 하다 보면은 등락이 심해서 내가 이 주식을 들고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여러 가지 좀 내 판단력이 흐려질 때가 있단 말이죠. 예. 그랬을 때 제가 이런 상승 다이버전스 기법을 알거나 혹은 매집봉 이론을 알거나 그랬을 때 흔들렸을 때 내가 그 주식을 신념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이번에 이 회사 어떤 게 나왔냐면 예. 이제 지금 결과 이게 나왔어요. 지금 3분기 실적이라는 것은
7월 달부터 9월 달 실적이거든요. 그러면 그 결과 실적이 10월 말에 11월 초에 나오고요. 이제 이런 실적이 지금 좋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그 현금성 자산이 2,238억. 이제 저희가 8월 달에 했을 때 이 회사의 그 시가총액은 한 300억대 정도였거든요. 예. 그러면은 내가 현금성 자산이 2,300억 정도 있다는 건 굉장히 많잖아요. 예. 시가총액 2,300억대.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이 아까 그래프에 녹아 있었다는 것이 되겠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한다면 중요한 건 이제 올해 실적도 중요하지만 내년에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1조 정도, 한 9,200억 정도 전망이 되고, 그리고 영업이익이 600억이 이제 더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코로나가 백신이 나오면서 이제 코로나에 대한 공포가 없어지면 이제 언택트에서 스마트폰이라는 컨택트로 지금 새로운 그 주도주군이 옮겨올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 여기 공부했을 때 요 결국은 이 그래프가 이 앞으로 벌어질 일을 미리 암시해주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그래프를 배우는 목적이 미래에 벌어질 일을 미리 예시하고 또 내가 주가는 그냥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도중에 흔들림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제가 질문해도 되나요? 네. 예. 네. 질문 있습니다. 네, 질문 저는 이제 받- 우등생이니까 질문 열심히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배운 적은 있다. 네. 근데 요거를 발견해 본 적은 없는 것 같다.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요런 아까 말씀하신 네. 스토캐스틱은 올라가고 오히려 주가는 떨어지고 요런 그래프 그리고 매집봉이 나와가지고 눌림목을 주는 그래프 네. 요런 그래프가 흔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흔하지 않죠. 흔하지 않아서 이게 흔하면은 기법이 아니죠. 요거를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이제 이거는 내가 그 스토캐스틱 먼저 여기서 보조 지표인 스토캐스틱 숫자를 배열하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 질문하신 같은 경우는 아직 스토캐스틱 보조 지표 뜻을 이해를 못 하신 분이 계시고 그리고 또 이걸 보조 지표 값을 설정을 해야 돼요. 아. 즉 기간을 25, 그리고 K 값을 5, D 값을 5로 배치를 어려워지네. 25, 6, 즉 기간을 25, 예. K 값, D 값을 6으로 하거든요. 어. 그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무료 방송을 통해서 요거는 너튜브를 무료 방송 통해서. 가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일단은 조금 더 이제 고급화된 그런 그렇죠. 숫자의 영역, 네. 변수를 또 넣는 영역이고 그렇죠. 또 이게 얘기하면 또 시간이 제한적이니까 복잡하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제 박병주 매니저님과 친구를 하시고 무료 방송 하실 수 있는 들어오실 그렇죠. 수 있는 창구가 있습니다. 네. 샵 2034번으로 박병주 이렇게 세 글자를 찍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려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박병주 매니저님 무료 방송 들어가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요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시청자의 질문이었고 그렇죠. 제 질문은 또 따로 있습니다. 네네네. 요게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뭐 A라는 종목이 있다고 쳐보면은 네. 이 종목이 너무 좋아요. 제가 봤을 때 사업성도 좋고 제가 잘 아는 사업이고 뭐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도 좋고 사업도 잘하고 모든 게 다 좋습니다. 근데 차트상으로 이격도가 높고 좀 안 좋다. 이러면 진입을 안 하는 게 맞습니까? 그렇죠. 그게 우리 종목이 2,000개 종목이 있는데 예. 저희가 이런 기법을 공부하는 것은 그중에서 압축을 해야 종목 접근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조건에 부합이 안 되면 내가 안 보면 되는 건데 우리 보통 주린이들은 그런 종목을 뉴스에 혹해가지고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법을 통해서 내가 예. 봐야 할 종목과 안 봐야 할 종목이 2,000개에서 압축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것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저희가 마지막으로 네. 오늘 탑픽 종목을 좀 받아보고 가겠습니다. 이런 주식은 내 친구 기술을 적용해서 우리가 그렇죠. 지금 눈여겨볼 만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오늘 거기 적용해가지고 눈여볼 종목은 먼저 한번 그래프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예. 탑 엔지니어이라는 종목을 보겠는데, 자 방금 우리 지금 앵커님하고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앵커님이 또 할머니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 친구가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앵커님 이거 쭉 봐볼게요. 여기서 가장 매집봉을 한번 동그라미 쳐볼게요. 지금 딱 보이죠? 여기 동글방이 엄청 매집했네요. 엄청 매집봉이 딱 돌았죠. 예. 요게 중요한 흔적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어느 날 갑자기 거래량이 팍 터지는데 평소에 10배 이상 거래량이 터지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갈 때는 절대 매수가 아니고 눌림목을 줄 때 계속 관찰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가지고 이거를 관찰해가지고
주봉을 봤더니 어우, 이동평균선이 지금 집결을 했네요. 여기 이동평균선이 모였잖아요. 이렇게 예. 모여 있죠. 요게 이제 이동평균선이 모이면은 에너지가 이제 응축. 정배열. 그렇죠. 정배열되면 응축했다가 퍼지면 화산 터질 때 퍼지잖아요. 예. 이제 그런 자리가 여기서 지금 그래프 왔거든요. 이격도가 낮다. 그리고 이격도가 낮다. 어. 이격도 낮다. 그 이격도가 낮은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네, 이격도 낮은 것이. 그래서 지금 기술적 포인트에서는 여기 특히 주봉에서 굉장히 여기 히팅 포인트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히팅 포인트가 나오게끔 어떠한 내용이 있는가, 이게 뭐냐면 이슈 분석, 기본적 분석이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그거를 이슈 분석과 한번, 자, 기술적 분석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슈 분석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회사는 어떤 이슈가 있는가를, 자, 왼쪽으로 한번 봐보세요. 원래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 여기 노트북 화면 있죠. LCD 액정 화면에 장비를 만드는 회사예요. 예. 굉장히 이제 비쌌는데 지금은 LCD가 사양으로 됐거든요. 중국하고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부분이 이제 돈이 안 되니까 어디로 들어왔냐면 LG화학하고 공동으로, LG화학은 대표적으로 2차 전지 업체지 않습니까? 예. 그 회사가 2차 전지 폴딩 장비를 공동으로 개발했어요. 그리고 그 배터리 조립 장비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관련된 매출액이 올해는 600억 정도. 그러니까 자기 원래 매출액이 한 40% 정도 차지하는 규모로 커져 있지만 예. 2025년 가면은 5천억. 5천억이면은 이 회사의 기존 매출액에 비해서 굉장히 9배 늘어나네. 그렇죠. 그 정도 수준이 되겠죠. 그러면 주식이라는 거는 지금의 현실을 보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2025년이 5천억이면 한 2021년 정도 되면 1,000억이 넘겠고 2023년에는 4천억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주가라는 거 그걸 보고 가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실적 이슈로서 상반기에 이 회사가 실적이 저조했어요. 저조했거든, 상반기에. 근데 하반기 때는 상반기보다 무려 350% 정도 매출액이 급증하는 예. 그런 부분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그래프에서 그대로 녹아 있거든요. 예. 여기서 보면은 주가가 여기서 올라가다가 이제 여기서 올라갔다가 눌림목을 주고 계속 옆으로 행보하는 이유가 올해 상반기 때 실적이 별로 안 좋았고, 예. 그렇지만 올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미래에 좋아지니까 그 오른쪽 노란 선에서 에너지가 응축이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탑픽 종목 탑 엔지니어링까지 한번 쫙 알아봤습니다. 자, 이 탑 엔지니어링도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어떻게 움직였을지 또 한번 리뷰를 좀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박병주 매니저와 친구 되는 법 다시 한번 짧게 고지를 드리겠습니다. 샵 2034번으로 박병주 이렇게 세 글자 치시면 저희가 링크 보내드리고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더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